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화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의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특히 어제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 1+1은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는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기자들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총리의 입장 표명으로 가름한다라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 어제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기국회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찬회를 1박 2일로 갔는데 그 연찬회장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입장은 물론이고 야당과 언론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이슈가 그 안에 담겼는데 한 단락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저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령의 말인지 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데 목소리는 분명히 그분이 맞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일종의 지지층에 둘러싸였을 때 대통령이 굉장히 좀 솔직한 화법이 나오는데 그런 자리가 이제 어제 연찬회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1+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뭐 이걸 이제 과학이라고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이제 산수죠, 산수. 1+1은 2입니다.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이다, 아니다를 이제 따지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과학에 대한 논쟁이라고 하면 오염수 잔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뭐 폭발해버린 원자로를 어떻게 폐로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삼중수소가 이제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누적되거나 장기 노출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검증해야 될 문제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습니다. 뭐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제기됐었던 여러 대안들을 다 무시하고 무책임한 방류를 선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과학적인 논쟁일 텐데 1+1 정도의 이야기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1+1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이 되는 거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과학과 산수에 정통하고 당당하다면 대통령은 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못하느냐. 왜 대통령은 숨고 도망가고 일개 차관이 나와서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나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같은 말장난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목요일 날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시고 직접 말씀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옛날 갑자기 1+1 나오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그거 생각나네요. 1+1은 뭐지? 아니 귀요미. 귀요미요? 예, 예. 1+1은 귀요미. 이게 생각이 나네요. 1+1은 2죠. 근데 말씀하셨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1+1은 2냐 아니냐의 문제로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한 건 1+1 계속 이렇게 가면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이런 얘기고 또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1+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데 1+1은 2다. 그리고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 측면을 보자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과장된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1은 2다가 아니고 1+1은 2인데 그건 0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면 2라고 하는 거지 0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도 있는 것이고 이런 다각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싸우겠다. 과학이 아니다. 이런 화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냐. 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대통령이 아셨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언론에 대한 어떤 발언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마는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야당 지지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었던 어떤 다양한 비판의 스펙트럼들을 이제 뭉개서 이제 하나로 좀 합치시켜버리는, 단순화시켜버리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언론이 싸움의 상대방 정도라는 게 대통령의 언론관이냐라는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자리,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 내에 여당의 내부 이 어떤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는 오염수 문제나 방류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예산 확보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참모회의에서는 또 다른 말씀,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는 이렇게 정제된 발언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단독으로 매일 경쟁 더 300에서 오늘 2시 39분에 홍범도 논란 직접 언급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로, 여권 고위 관계자네요. 그 얘기한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 30분 뒤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또 속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를 보면 굉장히 자세해요. 이거 소설도 굉장히 상세한 방식으로 쓰신, 이게 소설이라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그럼 홍범도 장관 언급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기사를 실제로 보면은 소스가 누굴까도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예상 가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범주에 들어가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연찬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말씀하는 방식도 지금 국무회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에서 정제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찬회에서는 이렇게 좀 풀어진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연찬회 자리가 비공개인 것도, 그렇죠. 이 발언이 비공개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속보가 그냥 쭈르륵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쭉 나오던데. 공개 발언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게 자리에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인상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은 하나인 것이고 편한 자리에서 한 말들은 비공개로 그것은 다뤄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좀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언론에서 정부욕만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24시간 어떻게 언론이 정부욕만 합니까? 그리고 정부 욕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정말 진심 어린, 충심 어린 비판도 있는 것이고, 우려도 있는 것이고, 걱정도 있는 것이고, 저는 늘 말끝을 걱정스럽다, 우려합니다 이렇게 끝냅니다. 이런 말씀 하실까 봐. 걱정한 거고 우려한 건데 어떻게 욕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방송이라는 게 MBC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뭐 좋은 방송국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은 하루에 2시간도 안 하는데 24시간 정부욕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래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송을 손을 봐줘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뭐하러 자초합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지 못하도록 참모들이 이것을 말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안 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저는 또 걱정되고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24시간 정부욕을 하는 방송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충족하는 방송은 딱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방송을 하는 YTN이 있죠. 근데 YTN이 24시간 내내 정부 욕을 하는 거는 금시초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게 뭐 과장법이나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판과 욕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24시간 내내 비판적인 목소리, 본인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전부 다 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걱정스럽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남깁니다. 자, 그 오염수 방류 전문가 파견 관련해서도 이게 뭐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도 어제 그 현지 파견 전문가들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막상 이제 일본에 도착하긴 했는데
현지 IAEA 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을 지적했는데 오늘도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제 일일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제 여러 방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IAEA의 현지 사무소에 들어갔다는 건지 혹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해명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 IAEA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 방류 이후 발생한 통계 등에 대해서 계속 회의하면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공개를 해달라, 브리핑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내온 것들 중에서 특별히 설명을 더 드리거나 그럴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브리핑을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내온 자료 중에서 특별히 더 브리핑을 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왜 현지에까지 가서 특별히 브리핑할 내용이 없는 거를 회의를 통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냐? 그럴 거면 그냥 서울에 앉아가지고 이메일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굳이 전문가를 2주에 한 번씩 파견한다고 했었던 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소위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현지 방문한다는 것도 오늘 박 차장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다소 후퇴했습니다. 항상 2주마다 딱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방류 초기에 최대 빠르면 2주 정도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2주에 한 번. 그 뒤에 방문 일정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파견 인원도 이번에 간 3명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일본과 계속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고 했었는데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던 건가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언제 갈지도 모르고 몇 명이 갈지도 모르는데 항시 대기하고 있다 갑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꾸준히 데이터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한 사람의 전문가다. 고정된 인원이 꾸준히 가서 데이터를 점검할 수도 없어지는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내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항시 대기 타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딱 한마디만 덧붙여서 너무 좀 그렇다고 하니까 정부 입장을 약간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최소 30년, 길게는 한 100년까지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약간 여유를 가지고 또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 내일 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드렸다는 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 24시간 욕만 하지는 않는다를 반증하고 계십니다. 자, 홍범도 흉상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쏟아낸 여러 발언들 중에서 소위 이념 전쟁과 관련된 발언이 오늘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좌표가 어딘지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실용보다 이념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MB정부 이후로 이제 소위 한국 보수 세력이 주장을 해왔던 소위 실용 보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후퇴한 이념적인 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념 없이 실용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용은 이념에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면 실용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라고 공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여러 측면에서 이념을 확고한 지표로 세운 발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발언 내용도 보면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날개론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야권을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과 협치가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던 지난해 10월의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의 발언을 어제 또 이제 반복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국가 세력으로 야권을 상정하게 되면 통합 불가를 선언했었던 그동안의 태도를 또 이제 반복하는 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선되고 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했었던 당선 일성에서 상당히 좀 멀어진 대통령의 현재 좌표가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15년 이상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념보다 실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때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념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러한 이제 경쟁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이런 센 얘기하면은 평론가 언론이 지지층의 결집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층의 결집이 될까요? 이거는 정말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저 극단주의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극단주의자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좀 편협한 얘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권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실용주의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이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었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뒤에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만 집권을 막 할 때는 지금도 저는 거의 외웁니다. 100%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생애 주기별 복지제도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그거 다 했잖아요. 그걸 괜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지도자상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했던 건데 이런 자리에서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전체 국민의 절반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어느 당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도. 그런 정당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그러면 지도자가 포용할 대상이 아닌 거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왜 얘기를 하느냐. 얻을 이득도 없는데 처음에 이념을 배우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모든 게 다 이게 계급 문제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고언을 좀 드립니다. 네. 이런 어떤 대통령의 이념 전쟁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전쟁으로까지 좀 번지는 듯한 양상이 소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 있던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이전 논란이었는데 이걸 좀 좁혀서 김자진 장군 등의 이제 독립운동가들 흉상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홍범도 장군만 예전에 이제 공산당 가입 이력을 들어서 옮기는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 스스로 경력을 쓸 때 1919년부터 22년까지 공산당원이라고 했고 청산리 전투 전에 이미 공산당원이었다. 그런 분을 역사에 모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써서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에게 모욕을 줘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윤 정부가 잘하는 거 하자. 백지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국방부와 육사는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임시정부로 그리고 군은 대한독립군의 뿌리로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홍범도 장군은 김자진 장군이나 지청천 장군, 이범석 장군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었던 분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양상입니다. 이게 이런 인식을 정말 대통령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홍범도 장군 관련 발언 보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보도가 나올 수 있으려면은 대변인은 이런 말씀 안 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변인은 모르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이런 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변인보다 높은 사람 수석이 있는데 그 수석 차원에서 대변인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메시지를 언론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수석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그에 준하는 인사가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 보도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생각 갖고 있던 게 맞다라고 보여요. 맞다는 걸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공산주의에 대한 무슨 날개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통합이 되겠느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할 얘기 굉장히 많지만 길게 할 수 없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념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민주평통자문회의 간부회의, 간부들 한 60여 명 만난 자리에서 또 공산주의 맹종 세력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통일의 개척자가 되달라.
이런 메시지까지도 또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던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와 머니투데이의 단독 기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냉정하게 보자.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이전에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규정짓지는 않겠다. 대신 우리 국무위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가 옳은 거냐. 그러면서 이념이 중요하다. 국정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왜 굳이 육사에다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했는지도 생각해보라. 이런 주문을 별도로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머니투데이나 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홍범도 장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본인 생각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하나 여기서 흥미로운 게 네. 문재인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왜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공산주의 맹종 세력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민주 인사 뭐 인권 운동가로 그 포장한다 뭐 이런 거 맞춰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념 공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을 쏟아놓는 곳이 비공개 참모회의, 비공개 국무회의,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간부들 모임 이런 곳에서 공상맹종 세력 뭐 이런 얘기들을 쏟아놓으시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너무 걱정됩니다. 위축되신 것 같아요. 자기 편들 있는 데서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위축감 느끼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뉴스아이킥에 나와서 국민들을 상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과 이야기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이렇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기 편들끼리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위축돼 보여서 불안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그렇게 위축된 모습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과 기자들과 함께 대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편들 있는 데서만 이야기하는 위축된 모습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대령이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직접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런 조서 진술서를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수사 외압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던 문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건을 뒷받침하는 게 박정훈 대령의 이제 진술서 내용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난 7월 31일에 그날 이제 오후에 박 대령하고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거기에 이제 적시가 돼 있는데 사령관실에 갔을 때 왜 이렇게 국방부에서 입장을 바꾸고 외압을 행사하느냐라는 취지로 박 대령이 물었더니 김계환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에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에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박 대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라고 했다는 게 진술서를 통한 박 대령의 지금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외압을 행사한 이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연상되는 사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 부하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무리해서 이것을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 그것 때문에 징계받았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1사단장, 해병대 1사단장하고 어떠한 이것은 나의 부하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까지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해병대의 자체적인 어떤 조사나 수사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겠습니까? 검찰총장 시절에도 정당하지 않았고 지금도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요거는 박정훈 대령 쪽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